정부 지원금 옆집은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나? 이 억울한 마음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똑같이 성실하게 세금을 냈는데도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소외되는 이 현실.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잠시 후 평생 모은 퇴직금을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 때문에 모두 잃을 뻔했던 72세 어르신의 아찔한 사연을 통해 이 정보 격차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지 그 서글픈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박선자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68세인 박 씨는 얼마 전 서울 사는 동갑 내기 친구와 안부 전화를 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때문이었습니다. 요새는 구청에서 주는 교통비 지원금이랑 효도 수당이 쏠쏠해서 시장 갈 때마다 욕이 나겠어. 박 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교통비 지원? 효도 수당?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친구가 사는 동네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현금과 상품권으로 15만 원에 가까운 혜택을 추가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18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박선자 씨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시니어 지원금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의 주소 하나 때문에 바로 옆 동네 사는 사람과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보에 어두우면 내 권리조차 제대로 챙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혜택을 놓치는 수준이라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정보 격차는 때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72세인 이충호 씨는 평생 공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 퇴직한 분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이 씨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긴급 알림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노인생활안정 긴급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발신처는 실제 관공서 이름과 비슷했고 내용은 무척 그럴듯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습니다. 곧이어 친절한 목소리의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본인 확인과 지원금 신청을 위해 정부 공식 지원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니까 이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상담원이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앱은 이 씨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빼가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다행히 은행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 작동해 큰 피해는 막았지만 하마터면 평생 모은 퇴직금이 들어있던 계좌가 통째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충호 씨는 며칠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절대 문자로 링크를 보내 신청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기를 당하지도 않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혜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라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주의라는 함정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니 자격되는 분들은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라고 알리지만 그 사실 자체를 모르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는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의 혜택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또 배움에 열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같은 사업 역시 신청 마감일을 모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알았더라면 연말에 손주들 따뜻한 내복이라도 한 벌 사줬을 텐데. 이 서글픈 후회 역시 정보 격차가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서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정보 격차라는 벽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고 모르면 사기의 표적이 되며 알아도 시기를 놓쳐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막막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나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정부가 직접 만들어준 내 보조금 찾기 비서. 바로 보조금24 서비스입니다.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중앙부처 지원 사업 중에서 오직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한눈에 보여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사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보조금24 메뉴를 눌러 이용 동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 나이와 소득, 가구 특성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신청 가능한 혜택 목록을 쭉 보여줍니다. 만약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조금24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친절하게 출력해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보조금24가 중앙정부가 주는 혜택을 알려준다면 우리 동네에서만 주는 숨은 지원금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주민센터를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주민센터는 단순한 서류 발급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복지 정보가 모이는 정보의 허브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입구 게시판이나 민원 창구 주변에 붙어 있는 각종 공고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내가 놓치고 있던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상담 창구를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딱 한마디만 물어보십시오. 제가 올해 68세인데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니어 혜택이나 지원금이 있을까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몰라서 놓쳤을 수많은 권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주민센터에 들러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 이것이 정보 격차를 이겨내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지원금 정보만큼이나 중요한 가짜 정보를 걸러내는 방어 철칙입니다. 특히 문자로 오는 지원금 안내는 99% 사기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의심하기. 정부는 절대 돈이나 비밀번호, 카드번호 같은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확인하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궁금하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기관 이름을 검색해 들어가거나 112나 1332 같은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끊어버리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그냥 끊거나 삭제하십시오.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30분 이내에 은행과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옆집은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나? 라는 억울한 서름은 이제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라는 당당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보 격차는 더 이상 한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해결의 시작은 나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당장 정부24 앱에서 보조금24를 확인해 보시거나 이번 주 안으로 주민센터에 들러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는 소외된 이웃이 아닌 나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 누리는 현명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